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연료를 판매하는 산단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주요 차종의 LPG 모델을 추가로 출시하면 이 같은 희비는 더욱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 정원 내 스카이큐브에 대한 사업 손실 처리를 놓고 순천시와 포스코의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제3의 기관이 개입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직선제 도입 31년 만에 고흥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인데 여성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합 발전에 전념할 뜻을 밝혔습니다. 광양 매화축제에 올해 134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여수를 방문할 크루즈 관광객도 올해만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정원 내 스카이큐브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 손실을 두고 순천시와 포스코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3의 기관이 개입해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개통을 시작한 스카이큐브.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사업 초기에는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원 박람회 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 계획도 다시 요구되는 등 불안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자 누적이 이어지자 업체 측은 지난 1월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순천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수정된 실시협약서의 효력 때문입니다. 애초 체결된 실시협약서 내용 가운데 투자 위험 분담 등 불리한 조건들이 포함됐다고 판단된 순천시가 수정안을 보냈지만 포스코가 금융기관의 동의 등을 거쳐 운영 개시 뒤 수정 절차를 협의하자고 답변한 겁니다. 이후 합의서 작성을 통해 2년 안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당시 수정 내용에 대해 양측이 효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큐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신 협약 해지 통보란 변수가 나오자 순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순천시를 상대로 1,3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신청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상사중개원에 스카이큐브 문제를 중재 신청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중재 시점 취지가 정확하니 우리에게 통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통보된 사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순천시장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업 손실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거대 기업의 횡포라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면 합의는 없습니다. 이면 합의라는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은데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판정은 대한상사중재운동이 선임한 3명의 중재인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이 같은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 논란이 시민들의 단체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권 침해에 대한 시민소송은 물론 지자체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서영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 포스코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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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카이큐브 사업과 관련해 포스코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이 고스란히 혈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공공기업으로서 이윤 추구에만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불만은 환경권 회복이란 현안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을 포함한 광양만권에서 오염원을 배출해온 포스코가 상생의 고리를 끊었다며 시민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순천시의 잘못된 정책 판단도 질타했습니다. 추진 당시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순탄치 않을 과정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업에게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행정적 실수, 그 책임에 대해서 먼저 좀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고 포스코가 제시하고 있는 1,300여 억 원에 가까운 소송에 대해서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 논란이 시민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두고 앞으로의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올해 광양 매화 축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는 134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열린 제21회 광양 매화 축제에 모두 1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이는 미세먼지와 이른 개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광양시는 해마다 반복됐던 교통체증 문제는 아침 시간대 관광객 분산으로 다소 나아졌다고 평가했지만 사유지 노점상과 품바 공연은 힐링 축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개선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수를 방문할 크루즈 관광객이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9일 3만 5천 톤급의 오션 드리모를 시작으로 올해 모두 7척의 해외 크루즈선이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크루즈 관광객 수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만여 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남상가 사후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홍보 활동을 강화해 크루즈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광주 전남 지역 최초로 고흥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지역 농협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고흥 풍양농협 박미화 조합장을 최우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8년 조합장 직선제 시행 이후 31년 만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조합장이 탄생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고흥 풍양농협 박미화 조합장. 이번 선거 광주 전남 지역 497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특유의 친화력이 선거운동의 강점이기도 했습니다.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할머니들도 안아드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드리고 32년간 지역 농협에서 일해온 박 조합장은 내실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경제사업의 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모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료 한 번, 농약 한 봉을 사러 오셔도 택시를 타고 가셔야 돼요. 취임함과 동시에 강하게 전문 서비스 요원을 해서 첫 여성 조합장이라는 자부심과 부담감도 드러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나름 또 어깨도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제가 잘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번복이가 돼서 또 우리 후배님들이나 아니면 저를 롤 모델을 삼아서 더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금녀의 벽을 깬 박 조합장이 그리는 풍양농협의 혁신 청사진에 벌써부터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누구나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동차 연료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여수 국가산단 업체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국내 대표적인 LPG 판매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10% 이상 뛰었습니다.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LPG 수요도 늘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오는 2030년 LPG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282만 대. 현재로서는 충전소가 많지 않고 차종도 제한적이어서 LPG 차량 판매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업체 측은 LPG 수요 증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은 확실하다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송용 부탄이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PG차 사용 제한이 아예 폐지가 되면서 회사 차원으로도 출하량이 많이 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정유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GS칼텍스의 경우 현재로서는 상황이 불투명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LPG 차량을 선택하는 운전자가 많아질 경우 주요 생산 제품인 휘발유나 경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휘발유와 경유 수출 물량을 마음대로 늘리기 어렵고 원유를 정제해 얻을 수 있는 LPG의 양도 한계가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 석유 제품 이제 100%를 생산한다 그러면 LPG는 정유사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휘발유를 줄이고 LPG를 뭐 갑자기 확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올 상반기부터 주요 차종의 LPG 모델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 시장의 판도 변화에 따라 연료 판매 업체들의 희비도 더욱 극명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가 용역에 착수합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넉 달 동안 유물조사 용역을 진행해 다른 지역에 보관 중인 유물을 파악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물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박물관 건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과 출향 인사, 제1동포를 대상으로 유물 기증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야구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또 축구에서는 광주 FC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시즌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승률 100%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경기 전적은 3승 2무. 비록 시범 경기지만 출발이 좋습니다. 특히 터너와 윌랜드 두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해즐 베이커의 타격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인승 세 명 다 굉장히 정 잘하고 있고요. 또 뭐 시범 경기지만은 안정성 있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불펜도 한결 나아진 모습입니다. 기아는 고척돔에서 2차례 시범 경기를 더 치른 뒤 오는 23일 홈에서 LG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에 출격합니다. 광주 FC도 신바람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로 2부 리그 선두. 팀 득점도 7골로 10개 구단 중 1위입니다. 3경기 연속골에 혼자서 5골을 몰아넣은 브라질 출신 펠리페 선수는 시즌 초반 돌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FC는 여기에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윌리안 선수를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광주 연고 프로팀들의 산뜻한 출발이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양제철소 수제 슬래그 논란과 관련해 광양시가 시설물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침출수 유출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냉해 수제 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10기를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 법인을 검찰에 고발 송치했습니다. 또 수제 슬래그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낙수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미흡한 포스코 법인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업체에도 과태료와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내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순천시는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심사에서 기반시설 조성과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유치를 통한 부대 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인천과 당진을 제치고 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평생학습박람회는 내년 10월 에코에듀 체험센터와 국가정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학술 행사와 체험 활동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심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동천변 일원에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탄생목과 기념목 등 다양한 나무 심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시민단체와 학계 등 분야별로 48명의 위원을 선정해 운동본부를 꾸린 바 있습니다. 연극 오이디푸스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GS칼텍스 에울마루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연극 오이디푸스는 고대 그리스의 희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극중인물 오이디푸스를 통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인간의 숙명과 의지는 무엇인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황정민을 비롯한 탄탄한 배우진과 눈을 뗄 수 없는 무대 기술과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해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할 상반기 체험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 귀어, 귀촌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30개 마을 농가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첫 참가자를 모집해 4월 15일부터 석 달 동안 무료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